겨울 아침 7시 대학병원 복도는 아직 조용했다.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어가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다.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그녀는 한 손에 걸레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바닥에 먼지를 닦아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저편에서 높은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려한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머,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젊은 여성이 청소부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청소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지금 청소 중인데요. 그러자 젊은 여성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청소 중이면 빨리 치우라고요. 제가 지나가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제 구두에 물 튈 것 같잖아요. 청소부는 조용히 비켜섰지만 젊은 여성은 지나가면서 한마디 더 던졌다. 요즘 청소하시는 분들은 정말 불친절하네요. 청소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파란 청소복 안에 숨겨진 진짜 정체를 그 여성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실 그 청소부는 이 병원의 원장, 강은희였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30년 넘게 의료계에 몸담아왔고 지금은 이 대학병원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였다. 그런데 왜 그녀가 청소부 복장을 하고 복도를 닦고 있었을까? 그리고 방금 지나간 그 무례한 여성은 누구였을까? 강은희는 천천히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무엇보다 걱정이 가득했다. 방금 전 그 여성은 바로 아들 준호의 약혼녀 박소영이었다. 제약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외모도 뛰어났다. 하지만 강은희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 소영을 만났을 때 그녀는 너무나 완벽하게 행동했다. 공손했고 예의 바랐고 말투도 단정했다. 하지만 강은희는 평생 사람을 봐온 경험이 있었다. 의사로 그리고 병원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배운 것이 있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강은희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며칠 전 강은희는 병원 청소 용역업체 사장에게 부탁했다. 제가 며칠만 청소부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사장은 놀랐지만 강은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이해했다. 그렇게 오늘 아침부터 강은희는 청소부가 되었다. 그리고 첫날 아침, 바로 소영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청소부에게 던진 그 무례한 말투, 사람을 깔보는 그 태도가 모두 기록됐다. 강은희의 마음속에. 강은희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 준호는 소영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행복을 원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고통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강은희는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만 더 지켜보자. 오늘 하루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만약 소영의 태도가 계속 이렇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들을 위해서. 그날 오후 강은희는 원장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청소부로 일했다. 병원 곳곳을 다니며 복도를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30년 넘게 의사 가운을 입고 살았던 그녀에게 청소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환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 보호자들의 지친 모습, 그리고 직원들의 진짜 태도까지. 오후 2시쯤 강은희는 외래 진료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다시 소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병원 직원과 함께였다. 간호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소영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박 팀장님, 이쪽으로 오시면 대기실이 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지만 잠시 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좀 조용한 곳 없나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대기실이 다 이런 식이에요. 병원이라 소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병원이면 더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시끄러우면 환자들이 어떻게 쉬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강은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소영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불평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잠시 후 소영은 화장실로 향했다. 강은희는 우연을 가장해 같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서 소영은 전화를 받았다. 응,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준호 오빠 어머니 만나러 왔는데 원장님이라 바쁘시대. 전화 너머에서 친구로 보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소영은 웃으며 계속 말했다. 맞아, 병원장이야. 엄청 돈 많으시지. 결혼하면 나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강은희는 칸막이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영이 준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집안 배경 때문에 결혼하려는 건가? 전화는 계속 이어졌다. 준호 오빠, 착하긴 한데 좀 순진해. 근데 그게 나한테는 좋은 거지. 내 말 잘 들을 것 같거든. 친구가 뭔가 물었는지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시어머니, 의사시니까 바쁠 거잖아. 별로 안 볼 것 같아. 괜찮아. 강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다. 계산된 태도였다. 소영이 화장실을 나가고 강은희도 조용히 나왔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다. 아들 준호는 순수한 편이었다.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고 사람의 이면을 의심할 줄 몰랐다. 그래서 소영의 겉모습만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이다. 어머니로서 강은희는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테니까. 그날 저녁 강은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이미 집에 와 있었다. 어머니, 오늘 소영이가 병원에 갔다던데 못 만났어요? 강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수술이 있어서 못 만났어. 미안하구나. 준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다음에 만나시면 되죠. 소영이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강은희는 아들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곧 진실을 알게 될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하지만 지금 알려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막는 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은희는 다시 청소부 복장을 입었다. 이번에는 병동 쪽을 담당하기로 했다. 소영이 자주 오는 곳은 아니었지만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싶었다. 병동 복도를 걸으며 강은희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모습을 봤다.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보호자와 함께 천천히 걷고 있었다. 모두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오전 10시쯤 강은희는 병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소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준호가 담당하는 환자를 문병 온 것 같았다. 소영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물었다. 저기요, 이준호 선생님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대답했다. 회진 중이신데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돌아오실 거예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공간으로 향했다. 잠시 후 준호가 회진을 마치고 돌아왔다. 소영아, 웬일이야? 병원까지 왔어. 소영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다. 오빠 격려하려고 왔지. 요즘 힘들다고 했잖아. 준호는 감동한 표정으로 꽃을 받았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다. 강은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사랑스러운 커플이었다. 하지만 강은희는 알고 있었다. 소영의 진짜 모습을. 오후가 되자 소영은 다시 병동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준호가 수술실에 들어간 사이 시간을 보내려는 것 같았다. 소영은 복도를 거닐다가 한 병실 앞에 멈춰 섰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나이든 환자가 힘들게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딸로 보이는 여성이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다. 소영은 잠시 그 장면을 보다가 얼굴을 찌푸리며 지나갔다. 그때 강은희가 청소 카트를 밀며 다가왔다. 소영은 청소부를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기 복도 좀 조용히 청소해 주시겠어요? 카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강은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요즘 병원 청소하시는 분들 교육 제대로 안 받으시나 봐요.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시면 환자들이 어떻게 쉬어요? 강은희는 아무 말 없이 카트를 벽 쪽으로 옮겼다. 소영은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강은희는 소영이 사라진 후 잠시 멈춰 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소영의 태도는 단순히 무례한 수준이 아니었다.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했다. 그런데 준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착하고 배려심 많고 따뜻한 여자인 척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결혼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시어머니에게도 나중에는 남편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저녁이 되어 강은희는 원장실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는 준호와 소영의 약혼식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2달 후였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강은희는 초대장을 보며 결심했다. 일주일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자. 그 후에 준호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아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억지로 막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을 보여주면 준호도 깨달을 것이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사흘째 되는 날, 강은희는 응급실 근처를 청소하게 됐다. 응급실은 항상 분주했다. 환자들이 실려오고 보호자들이 불안해하고 의료진이 뛰어다녔다. 강은희도 젊은 시절 응급실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던 시간들, 환자가 회복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때로는 마주해야 했던 슬픔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오후 3시쯤 응급실 대기실에서 소란이 일었다. 한 환자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해요? 우리 아버지 많이 아프시다고요. 간호사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응급 환자가 많아서요. 순서대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계속 화를 냈다. 그때 소영이 응급실에 나타났다. 준호가 응급실 당직이라 저녁을 가져온 것 같았다. 소영은 소란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리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물었다. 저기, 이준호 선생님 어디 계세요? 당직 간호사가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대답했다. 지금 응급 환자 보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영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제가 음식 가져왔는데 식으면 어떡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소영은 한숨을 쉬며 대기 의자에 앉았다. 강은희는 대기실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소영의 태도는 변함없었다. 자기 편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응급실이 얼마나 바쁜지,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불편함만 중요했다. 30분쯤 지나 준호가 나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소영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소영아, 미안해. 응급 환자가 있어서. 소영은 즉시 표정을 바꿨다. 아까의 불만스러운 얼굴은 사라지고 밝은 미소가 나타났다. 괜찮아, 오빠. 힘들지? 얼른 먹어. 소영은 준호에게 음식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오늘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다정한 연인이었다. 하지만 강은희는 알고 있었다. 소영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음식을 다 먹고 준호가 다시 일하러 들어가자 소영의 표정이 다시 변했다. 짜증스러운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쓰레기통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알려줬다. 저기 구석에 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그런데 쓰레기통 옆에 강은희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소영은 쓰레기를 던지며 말했다. 여기 좀 자주 비워주시면 안 돼요? 넘칠 것 같잖아요. 강은희는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 만족한 듯 돌아갔다. 강은희는 쓰레기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소영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확인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은희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이제 준호에게 보여줄 때가 왔다. 하지만 어떻게 보여줄까? 말로 설명하면 준호는 믿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가 소영이를 오해하신 거예요 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 보게 해야 한다. 강은희는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다. 최근 일주일간 응급실과 외래 복도 CCTV 영상을 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보안팀장은 알겠습니다. 원장님이라고 대답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다음 주말 가족 식사 자리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일주일이 흘렀다. 강은희는 매일 아침 청소부 복장을 입고 병원 곳곳을 다녔다. 그리고 소영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다. 소영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병원에 왔다. 준호를 만나러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제약회사 업무로 병원 관계자를 만나러 오기도 했다. 그리고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준호나 병원 고위 직원 앞에서는 완벽한 미소와 공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청소부나 간호사, 환자 보호자 같은 약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소영은 병원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다. 강은희는 우연히 그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다. 소영과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다. 야, 너 정말 대박이다. 병원장 아들이라니. 한 친구가 부러운 듯 말했다.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치? 준호 오빠 착하기도 하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 다른 친구가 물었다. 시어머니는 어때? 의사라며? 까다롭지 않아?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되게 바쁘셔. 거의 안 볼 것 같아. 그리고 설사 까다로워도 상관없어. 준호 오빠가 내 편이니까. 친구들이 웃었고 소영도 함께 웃었다. 강은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다. 소영은 결혼을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생각하고 있었다. 병원장 아들과 결혼해서 편하게 살겠다는 계산만 있었다. 진짜 준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자신을 피해야 할 대상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강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강은희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저녁 같이 먹자. 소영이도 데리고 와. 준호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정말요?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시다니. 소영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강은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준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주말이 되었다. 강은희는 고급 한식당을 예약했다. 조용한 개인실이었다. 준호와 소영이 함께 도착했다. 소영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소영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강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앉으세요. 오늘은 우리 셋이 편하게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해서요. 식사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가 오갔다. 준호는 최근 수술 성공 사례를 이야기했고 소영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말했다. 강은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음식이 거의 다 나왔을 때 강은희가 입을 열었다. 소영씨,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소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뭐든지 물어보세요. 강은희는 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특히 당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그게 무슨 질문이세요? 하지만 강은희는 준호를 보지 않고 계속 소영만 바라봤다. 소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소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지위와 상관없이요. 강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정말 그런가요? 소영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저는 특히 서비스 직종에 계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준호는 소영의 대답에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강은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강은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을 켜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은 병원 복도였다. 청소부가 바닥을 닦고 있는데 소영이 다가와 짜증스럽게 말하는 장면이었다.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빨리 치우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소영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강은희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다. 이번에는 간호사 스테이션 앞이었다. 소영이 간호사에게 고압적으로 말하는 장면이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해요? 제 시간도 소중하다고요. 세 번째 영상은 카페였다. 소영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준호 오빠 착하기도 하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 시어머니, 바쁘셔서 거의 안 볼 것 같아.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소영아, 이게 정말 너야? 소영은 입술을 떨며 변명하려 했다. 준호 오빠, 이건 오해예요. 그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지만 강은희는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응급실이었다. 소영이 쓰레기를 버리며 청소부에게 말하는 장면이었다. 여기 좀 자주 비워주시면 안 돼요? 넘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줌인되며 그 청소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바로 강은희였다. 준호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청소부로. 강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소영 씨의 진짜 모습을 봤다. 소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제가 알았다면. 강은희는 손을 들어 소영의 말을 막았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만약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강은희는 계속 말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준호는 소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소영아,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영상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너의 밝은 모습, 따뜻한 말투, 모든 게 좋았어. 하지만 이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구나. 소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준호 오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면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소영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특히 이렇게 뿌리 깊은 태도는 더더욱. 나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길 바랐어. 하지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소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갔다. 방 안에는 강은희와 준호만 남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였죠? 강은희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바보가 아니야, 준호야.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게 돼.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겠죠. 그때는 이미 늦었을 텐데. 강은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한 거야.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지.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어머니, 청소부로 일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원장님이신데 강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 하지만 많은 걸 배웠어. 병원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거든. 청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환자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원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어. 준호는 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강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다. 준호는 소영과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강은희는 조용히 들어줬다. 아들이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했다. 저녁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어머니,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강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서두르지 마.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강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지금 아프지만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막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출근했다. 강은희도 병원으로 갔다.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라 원장 가운을 입고.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일은 성실하게 했다. 환자들을 돌보고 수술을 집도하고 회진을 돌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은 모습은 아니었다. 동료 의사들이 걱정할 정도였다. 준호,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소영과의 일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병동 복도에서 한 간호사와 마주쳤다. 신규 간호사로 보였다. 그녀는 환자 차트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으며 차트를 떨어뜨렸다. 준호는 재빨리 다가가 차트를 주워줬다. 괜찮으세요? 간호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실수를.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라고 말했다. 간호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갔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선배 간호사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준호 선생님, 역시 친절하시네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인데요. 선배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젊은 의사분들 중에 간호사들한테 친절한 분이 많지 않아요. 다들 바쁘다고 퉁명스럽게 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준호 선생님은 항상 예의 바르세요.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소영이 떠올랐다. 소영은 간호사들에게 친절했을까? 아니, 영상에서 봤듯이 그녀는 간호사들에게도 고압적이었다. 점심시간, 준호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주변에는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준호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다. 오늘 청소하시는 김 선생님이 넘어지셨대. 어머, 괜찮으세요? 응,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 근데 나이도 많으신데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준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했던 일주일을 떠올렸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때 청소부로 일하실 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강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힘들었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랬어. 특히 소영이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기 힘들었어.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내가 잘못된 사람과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였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어머니라고 말했다. 강은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소영에 대한 생각도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그는 주변 사람들을 더 자세히 보게 됐다. 환자들의 고통, 간호사들의 헌신, 청소하시는 분들의 노고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어느 날 병동 회진을 돌던 중 준호는 한 환자의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선생님, 우리 아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다. 회복이 잘 되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준호는 손사래를 쳤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환자분이 잘 이겨내신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매일 와서 격려해 주시고 희망을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구나. 희망을 주는 것도 치료의 일부구나. 점심시간, 준호는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바람을 쐬고 싶었다. 옥상에는 이미 한 간호사가 있었다. 아까 복도에서 차트를 떨어뜨렸던 신규 간호사였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준호는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점심 드세요? 간호사는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아, 선생님. 네, 가끔 여기서 먹어요. 조용해서 좋아요. 준호는 옆 벤치에 앉으며 저도 그래요라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영향이었어요. 어머니가 의사셔서 자연스럽게 의대에 갔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어떤 이유요? 라고 묻자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아픈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멋진 이유네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그녀에게 간호사님은요? 왜 간호사가 되셨어요? 라고 물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도 비슷해요.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특히 아픈 사람들 곁에서 함께하고 싶었죠. 준호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소영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다. 점심을 마치고 준호는 다시 병동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간호사가 계속 생각났다. 왜일까? 며칠 후 준호는 병동에서 그 간호사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환자를 돌보는 중이었다. 할머니 환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다. 할머니,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맙다 딸아라고 말했다.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 일인걸요라고 대답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감동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환자를 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간호사의 모습이구나. 점심시간 준호는 용기를 내어 그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저 혹시 오늘 시간 있으세요?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요? 저랑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병원 밖에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간호사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공무원이시고 오빠 하나 있고요. 어려서부터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주셔서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준호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꿈은 단순하지만 진실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줬다. 사실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수지는 조용히 들었다. 준호는 소영과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물론 어머니가 청소부로 변장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약혼이 파기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수지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병원 일, 환자들, 미래의 꿈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다. 카페 문이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수진이 먼저 말했다. 준호도 미소 지으며 저도요.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수진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게 바로 진짜 연결이구나. 그 후로 준호와 수진은 자주 만나게 됐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며칠에 한 번씩. 병원 일과 후에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했다. 수지는 준호에게 병동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준호는 수술실에서의 경험을 나눴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편안했다. 무엇보다 수지는 준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사라서 병원장 아들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준호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다. 어느 주말
준호는 수진을 어머니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수진에게는 그냥 어머니와 식사하러 가자고만 말했다. 강은희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새로운 인연을 만났구나. 식사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다. 수진은 단정한 옷을 입고 왔고 손에는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수진입니다. 강은희는 따뜻하게 수진을 맞아줬다. 어서 오세요. 준호가 얘기 많이 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강은희는 수진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진짜로 궁금해서였다. 간호사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이 더 커요. 환자분들이 회복하실 때마다 제가 다 기뻐요. 강은희는 수진의 눈을 보며 진심을 느꼈다. 거짓이 없는 눈빛이었다. 식사 도중 우연히 옆 테이블의 어르신이 물잔을 떨어뜨렸다. 수진은 즉시 일어나 냅킨을 가져와 바닥을 닦아드렸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손을 잡았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천만에요라고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본 강은희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거칠애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강은희는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좋은 사람이네.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어머니? 강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 느껴져.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 보여. 준호와 수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준호는 과거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수진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수진은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다. 무슨 이야기예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소영과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청소부로 변장한 것까지 모두.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지만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원장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드님을 위해 그런 일까지 하시다니. 준호는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저를 정말 많이 생각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수진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호 씨,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준호 씨를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아요. 준호는 수진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봄이 왔다. 병원 정원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고 준호와 수진의 관계도 만개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준호는 수진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다. 수진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꿈꿨다. 강은희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청소부로 변장했던 그 일주일이 아들에게 진짜 사랑을 찾아준 것이다. 준호와 수진이 사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적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복해줬다. 병원 동료들은 정말 잘 어울린다며 기뻐했고 수진의 부모님도 준호를 마음에 들어했다. 어느 주말 강은희는 두 집안 부모님을 모두 초대했다. 공식적인 만남이었다.
수진의 부모님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다. 저희는 평범한 공무원이라 하지만 강은희는 따뜻하게 맞아줬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1년이 흘렀다. 준호는 수진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장소는 그들이 처음 커피를 마셨던 카페였다. 수진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했다. 약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진행됐다. 병원 동료들과 친구들, 가족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다. 강은희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며느리 수지는 항상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준호와 수지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다. 그래서 병원 예배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초대 손님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로 한정했다. 수지는 환자분들께 드릴 축의금을 병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라고 제안했다. 준호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은희는 며느리의 마음씨에 감동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초봄의 따뜻한 날씨 속에서 병원 예배당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결혼식 날, 수지는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준호는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서약을 했다.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특히 병원 환자들이 보낸 축하 영상이 상영되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수진 간호사님, 행복하세요. 피로연에서 강은희는 다시 한번 축사를 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준호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고 수진도 간호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함께였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강은희는 가끔 신혼집을 방문했다. 그럴 때마다 수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해서 만들어 봤어요. 강은희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다. 1년이 지났다. 준호와 수진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물론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항상 대화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지는 준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준호는 기쁨에 겨워 수진을 안았다. 강은희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손주를 보게 되다니 몇 달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 강은희는 손주를 안고 행복해했다. 세월이 흘러 손주도 자라고 준호와 수지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다. 강은희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손주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강은희는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이란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특히 너보다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저도 그렇게 살게요 라고 말했다. 강은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내가 그렇게만 산다면 할머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단다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별빛이 유난히 밝았다. 하늘의 별들은 마치 이 가족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처럼 반짝였다. 강은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 청소부로 변장했던 일주일이 아들에게 진짜 행복을 찾아주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었다.